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도 종목의 투자 포인트 몇 가지 정리해 보고요. 정말로 실질적인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들어왔을 땐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5투정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나가는 머니케어 뉴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터디할 종목은요, 주성엔지니어링, 현대그린푸드고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인 리포트가 나와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제가 리포트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앞으로 어떻게 돼요? 3분기, 4분기 기대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좀 하고 가야 되는 건 분명히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의 수준은 낮은 수준입니다. 그 부분도 다시 이야기 드릴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좀 공부해 봐야 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좀 포인트가 되는 건 오늘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꼭 인지하고 계셔서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갑시다라고 할 때는 이게 이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미래 가치도 상당히 좋고 현재 가치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비해서 성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이 부분도 상당히 좋은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분기에서 승부수를 내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좋아요, 구독은 절대 잊지 마시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의 저 투자 포인트는 32,000원과 43,960원 사이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내년도 포워드 가이던스의 사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NDR 후기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발표를 했다는 거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좀 둘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을 앞으로 진행할 거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셨고,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유리기판 갖고 나와서 이거 관련주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우리가 가진 기술은 유리기판만 적용되는 기술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갖다 하신 것 같아요. 자, 원자 증착, 그러니까 ALD 공정,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앞으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자, 그러나 그건 약간 미래성도 있는 건데, 미래성의 성장성도 가지고 있고, 현재도 매출이 발생되는 내용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두 개 다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주성 엔지니어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세상에서는 자꾸 뭐 유리기판 관련돼가지고 테마로 엮여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뭐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즐겨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그런 것 같아요. EUV 공정이 지금 활성화돼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ALD 장비로다가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속도가 문제입니다. 대신에 EUV 장비는 상당히 비싸죠. 만약에 EUV 장비라도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앞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는 지금의 수준이 아닐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분명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중국향 매출하고요. 북미향 매출 이 부분들을 갖다가 3분기 또 이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잡고요. 또 기본적인 바탕이 워낙 좋으니까 바람이 좀 불 때는 주가가 상승할 만한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현재와 미래가 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간단한 부분, 매출 부분은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 2분기 중국향 매출 부분이 인식이 될 거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중국향 매출 부분에서 우리나라 장비사들이나 소재사들이 꽤 괜찮습니다. 특히 레거시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부분 충분히 있을 거라 예상할 수가 있고요. 3분기에 북미향, 로직향, 메모리향 장비 매출도 발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매출에 대한 전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주가는 업사이드로 우리가 조금 올해 내에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글라스 기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이야기 드려보자면 불의를 증착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게 전기를 잘 통하게 하려고 하면 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것들이 기존의 PVD 공정으로는 이게 성정이 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ALD 공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증착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게 구멍 안에다가 그 도포하는 내용이 잡혀. 그러니까 도포라고 해야 되나? 방막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걸 해야지 전류가 잘 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라스 기판 관련된 내용들이 또 한참 더 이슈가 되면 같이 또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 분명히 같이 있다. 물론 동사가 추구하는 원칙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라고 본다면 이거죠. 그래서 지락칼륨, 비소화칼륨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증착할 수 있는 원자 증착할 수 있는 걸 3년 내에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가 생각할 땐 저 기술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EUV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도 발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주가 수준에선 거의 뭐 2배, 3배 정도도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미래가치 부분도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요. 일단 더 현실적으로 또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분 보면 올해 2024년은 지금 EPS 1889고요. 2025년 2198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2024년도 포워드 가이던스가 예상대로 가고 있는 것들은 32,000원이고 2025년도 미래 가치가 땡겨오면 한 43,000원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보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이 구간 내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상단과 하단을 갖다 우리가 체크해 놓고, 32,000보다 내려가게 되면, 벨이, 싸구나. 이렇게 싸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싼 주식은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종목이 좋은데, 주가가 싼 거, 이런 것들 찾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긴 한데요. 자, 이렇게 구간 설정을 해놓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포워드 가이던스니까, 우리가 2024년 지금 2분기가 지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12개월 포워드로 볼 때는 이런 구조로 좀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의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료는 주성 엔지니어에서 최근에 나온 겁니다. 6월 3일자니까 이건 거의 2분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들이 내어준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수주 내용이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분기가 훨씬 높게 측정을 해서 가이던스를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확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가이던스에 나온 것 중에 단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게 약간 안 좋은 쪽으로다가 예를 들면 좀 뭐라 그러나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 그러면 4분기 쪽에도 상당히 높게 숫자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넣어주진 않았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진 않구나. 그리고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매출도 늘어났고요. 영업이익 부분도 이렇게 3분기 때 크게 늘어났고 전체적인 건 YY 대비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025년 포워드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도 다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 지금 주가가 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초부터 해가지고 주가 그 전에 쭉 한번 치고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바로 이쪽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 대비해서 기대치가 상당히 좋았죠. 그 라인이 어디냐면 32,000원 라인이다라고 여러분 체크해 두시고, 제가 이 구간 밑으로 내려가면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리긴 하겠지만 이 라인 조금 아래쪽으로도 올 수 있는데 그 라인이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 보통적으로 저 라인이면 주식을 매수해 줘야 되는구나 라는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되는 건 이 구간 내에서 지금 어떻게 기간 조정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장성 부분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투자 포인트 하는 자리는 바로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32,500원 이 구간에다가 여러분 알람을 걸어두시면 좋겠는데 32,500원에 걸어두면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3,000원 정도 여러분 알람 걸어두고 일단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 내려올 때 첫 번째 시그널이 뭐냐면 양봉이 하나 떴잖아요. 여기서 매수하면 됩니까? 10중 8할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는 없지만 보통 이런 구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더 아래쪽으로 눌렸을 때 그 라인이 저는 바로 120mm 평 구간 아랫단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QOQ, MOM 대비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증설을 하면서 풀캐파 가동이거든요.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조성 엔지니어링 그런 구간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QOQ 대비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20일 라인보다 아래로 들어오면 무조건 매수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상황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서 가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 3분기가 피크고요. 3분기가 지나고 나서 4분기 때 조금 주춤하고 다시 내년도부터 올라가는 이 매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비수기가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성수기가 언제라고요? 3분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7, 8, 9 이렇게 가는
구간 동안에 우리가 좀 투자를 해볼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도 32,500원 라인에서 잡는 것이 좋다. 우리가 알람을 걸어두는 구간은 33,000원 구간이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인지하고 계시다가 제가 오투정에서 분명히 다뤄드릴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또 공략해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사전에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주성 엔지니어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좀 해놓고 계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도 밸류업 관련돼서 여러분들 현대그린푸드에서 잠깐 우리가 10% 정도 수익을 낸 구간이 있습니다. 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고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안 보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적 분할 이후에 여러분들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체크를 좀 해두고 다음번에도 이쯤에서 매수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역시나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종목을 갖다가 중간에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 종목을 이야기하는데 왜 중간에 끼어뒀냐라고 한다 그러면 잘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보면 나름 그 수익성이 괜찮아요. 꼭 뭐 멋있는 종목 해야지만 우리가 이 수익성을 기대해 볼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그린푸드의 투자 포인트는 저점 라인 공략하는 게 기본적으로 유효할 것이고요. 투자 포인트가 자사점의 배당, 뭐 YY 성장성, 특히 이제 중동에서 나오는 매출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동종업 같은 경우는 2분기 말이 비수기예요. 그 연초로 따져보면. 그리고 3분기 때 다시 주가가 올랐다가 4분기 되면 다시 비수기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겨울이고 방학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아무래도 겨울에는 주가가 잘 오르지 않고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를 갈 땐 2분기 구간에서, 그러니까 일단 2분기 구간에 한 번 떠요. 그죠? 우리가 전반기에 주가가 한 번 올랐다가 다시 하락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 돼서 무엇을 하냐면 낮은 점에 사면 3분기 가는 과정 중에서 주가에 하반기 이제 나머지 반기가 중에서 피크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다시 계속 쭉 떨어져서 한 2월 달쯤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주가에 대한 상승과 하락폭을 계산해 보면 웬만한 그 반도체 종목보다 그렇게 미스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같은 거 이런 거 다들어서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2월에 사고 보통 6월 말에 사고 장마철에 사는 거거든요. 이제 한 달 정도 여름방학도 또 있고 그러면 그것이 또 비수기다라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돌거든요. 근데 주식은 그럴 때 싸게 쌀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들. 그런 부분 체크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분 별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생각해보면 이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렇게 가고 여기 생각해보면 그 공간에 잠깐 여기 그러니까 오래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6달 이렇게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한번 눌러주고 가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 부분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겨울철에 비수기인 건 어쩔 수 없어요. 국내 매출 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건 뭐 우리가 특히 이제 학교들 이런 거에서 방학이 있기 때문에 방학이 일단 2달 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4분기 정도는 항상 그러니까 4분기 전에 나와야 되는 게 분명히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 때쯤 돼서 추석 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높은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익 진행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투자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돼요? EPS 부분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부분. 그래서 이거 주가에 대한 업사이드를 봐줘야 된다. 평균 밸류에이션대로 하더라도 적어도 어떻게 돼요? 지난해 대비해서 80% 업사이드 정도가 고점일 것이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 사이에서 우리가 한번 즐겨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내용들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는 주가 상승폭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건데, 자, 중동에서 나오는 매출 부분이 상당히 크다. 150억 원. 이 정도면 기존의 매출을 다 합쳐도 어떻게 됩니까? 그쵸? 예, 해외 매출 관련돼서 다 합쳐도 이거 중동 매출 하나 갖고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올해는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봐줄 만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현대그린푸드 포워드가에서 우리가 살펴보더라도요, 3분기가 피크인 점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주가가 눌려 들어왔을 때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 그 구간 안에서 주가가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사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6월달 중에 저점 구간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략하는 게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고 4분기 넘어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승부수를 내야 되는 종목이면 틀림없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그린푸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목표가가 25,000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야 25,000원까지 가야 되나? 거기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니? 25,000원이면 현재 주가의 거의 100% 가까이 수익이 난다는 소리인데 야 듣기엔 너무 기분이 좋은데 우리가 거기까지 목표를 잡을 만한 이유는 물론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에다 자사주매입 프로그램 알파 다 집어넣으면 분명히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스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30% 이상, 20% 이상만 올라주면 저는 충분히 뭐한다? 땡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정도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7, 8, 9 이 세 달 중에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구간은 정해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 사이에 정말 주가가 50% 이상 올라버린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건 제가 1월 달에도 이 종목에 서 언급을 했어요. 이 수익을 즐기셨습니까? 안 즐기셨습니까? 퀘스천 마크긴 한데 아마 대부분 관심이 없으셨을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저는 수익을 냈는데 여러분들은 수익을 못 냈죠. 그다음 포트폴리오에 이 비중을 갖다 높게 가져가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인기가 별로 없다. 근데 한번 가볼까? 이 종목에 대한 특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6월과 7월 요 사이 넘어가는 구간에서 여러분 저점 구간이 형성이 됐는데 지금 저대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에서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오늘 주가 조금 오른 거에 대해서는 너무 무시하고 가시고요. 조금 눌릴 거예요. 다시 한번 바로 반응이 들어올 것 같다 생각이 안 듭니다.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주가에 들어오지 않으면 놓쳤을 땐 그때 스킵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12,000원 정도 수준으로부터 분할 매수 한 3회 정도 잡아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V자로 올라갈 확률은 그렇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말이면 눌림 들어왔을 때 다 매수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기서 V자로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이게 그려주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구간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오늘도 보면 주가가 조금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 보니까 제가 볼 땐 우리 12,000원 라인에서 평균 매수 단가 좀 조절하고 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은 제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12,000원에 일부 30%가 들어갔어. 그러면 하단으로다가 적어도 마이너스 8%, 5% 이상 벌어졌을 때, 그럴 때 분할 매수 더 들어가는 겁니다. 많이 먹으려고 많이 넣으면 많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플러스를 내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의 그러니까 매수의 기술이다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종목을 갖다 이 정도 구간에 해서 앞으로 3개월 안쪽에 적어도 20에서 30% 정도만 우리가 수익 나면 땡큐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애널리스트 이야기는 드려야죠. 애널리스트들은 25,000원까지 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텔리아 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내려와 있는데 쫄지 말고 좀 매수하자. 저점에만 매수하면 나름 괜찮은 수익이 날 거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냥 공략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천천히 일단 매수의 횟수를 갖다 많이 늘리지 않고 내가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지금 2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뭐 어떻게 돼요? 안 좋은 구간이면 틀림없어요. 2분기 실적 가장 안 좋거든요. 그건 누누이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 왜 자꾸 주가가 안 오르고 답이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몹시 앵그리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이 구간이 매수하는 시점이고요.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3분기 좀 말쯤 가서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 투자 포인트는 모든 가이던스 나와 있는 것들이 비슷비슷해요. 오늘 제가 계속해서 뭐 유진 것도 이야기 드리고 키움 것도 이야기 드리고 미래에셋 것도 이야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 대부분이 다 어떻게 돼요? 내용들이 다 똑같다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인텔리안테크에서 제공한 내용이 그렇겠죠. 2분기 실적 안 좋은 건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주가가 왜 안 올라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냐? 3분기의 흑전이고요. 자, 4쿼터에 실적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 이 부분을 여러분 체크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상당히 지금 주가가 업사이드로 올라갈 만한 내용이 충분히 많은데 다만
동사가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만 좀 생각해보다 흑전하고 그래서 YY 대비 성장률 이 부분만 체크를 해주면 주가는 어디까지 가냐라고 한다 그러면 전에 오버행 떨어진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극히 정상이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투정에서 이야기할 만한 내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지금 저점 구간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 어딘가에서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갖다 여기서 하셨던 일단에 분할 매수 하시면서 평균 매수단가 조절해 주시면 좋은데 여기 윗단은 간다라고 여러분 전제 조건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YY 대비해서 흑자 전환합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222 이동평균선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시그널은 흑자 전환 뉴스, 그러니까 뉴스로 인해 가지고 기대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21 입평 통과했고요. 다음번은 여기.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1차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7만 원이고요. 근데 무너진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끝을 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7만 원과, 근데 사실은 조금 내려오겠죠. 67,500원 이렇게 내려오니까 아마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면밀하게 해석을 해드리면 이론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이게 조금 더 하락하니까 67,000원과 7만 원 요 사이 정도가 다음 타겟이 되는 것들이죠. 220일 라인 따라서 1차 목표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목표는 바로 여기 윗단입니다. 그래서 한 7만 7천원, 7만 5천원 요 사이 보고 2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또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을 때는 수급이 상당히 쏠려 들어오는 것들을 여러분들 수차례 경험을 하셨으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아랫단에서 너무 겁먹지 말고 일단 가이던스가 좋으니까 우리 계속해서 뭐 각종 내용들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이번엔 뭐 저궤도 인공위성 얘기는 별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갖고 자꾸 글쎄요 말을 갖다가 스토리텔링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내용적으로만 보면 숫자적으로 나와 있는 가이던스는 저기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과거처럼 뭐 8만 원 윗단으로 올라가니 뭐 이런 생각들은 하지 마세요. 거기까지는 밸류에이션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가면서 다시 한번 추정해 봐야 되는데 주가라는 것이 지금 현재 주가에서 지금 한 우리가 생각하는 주가까지만 올라가도 우리가 기본적인 목표는 다 달성을 한다. 우리는 6개월 이상은 투자하는 종목은 많지 않다. 그런 것들은 제가 아주 별도로 이야기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때요? 12월까지만 보는 겁니다. 12월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가 낮게는 한 67,500에서 7만 원, 또 더 높게는 한 7만 5천에서 7만 7천 원 이 정도 보고 간다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투정 시간에 별도로 또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겠죠. 뭐 제가 뭐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한번 모니터링 해 나가면서 이 종목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